충격적인 경기도. 남편이 아내가 죽자마자 여자 억만장자와 결혼, 그 뒤에 드러난 끔찍한 음모. 경기도 화성시의 한 마을. 그해 3월에 갑자기 마을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바람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대저택에서 전자폭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20년 넘게 나무와 높은 담장, 검은 대문만 닫혀있던 그 집. 오늘은 문이 활짝 열리고 결혼식 꽃이 철제 울타리에 가득 걸렸다. 반짝이는 현판에 미연 여사와 훈 씨의 결혼식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마을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미연 여사는 60을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모습으로 신문의 강남부동산 여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은둔하며 살았고 자식도 남편도 없이 평생 땅과 고층 빌딩에 매달려 살았다. 반면 훈은 23살의 잘생긴 청년으로 혜진의 전 남편이었다. 혜진은 임신 4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 향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지 2달도 안 돼 훈이 새아내를 맞이한 상대가 자신보다 40살 많은 여자라니. 마을 사람들은 이런 기이한 일이 처음이라며 수군거렸다. 젊은 훈이 나이든 미연 여사와 결혼하다니 분명 무언가 숨겨진 사연이 있을 터였다. 마을 입구에서 찻집을 하는 김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는데 다른 여자를 맞이하다니 그것도 대부호라니. 사람 마음은 정말 알 수 없군. 이런 속삭임이 골목길에 스며들었다. 혜진의 언니 수지는 멀리서 지켜보며 옷자락을 꽉 쥐고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의 죽음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 혜진은 미끄러지거나 현기증 나는 적이 없었다. 그날 밤 수지는 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언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의 시신이 욕실에서 차갑게 발견됐다. 사람들은 임신부라 피곤해서 미끄러진 바닥에 넘어졌다고 했다. 훈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애도하는 말 한마디 없이 장례를 서둘렀다. 친정 식구조차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얇은 나무관과 새그루 향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60일도 안 돼 훈이 새아내를 맞이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여자. 수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혜진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오늘의 결혼도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달콤한 축복의 가면 아래 깊은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 함정인지 계획인지 혜진이 눈을 감기 전부터 계산된 것인지 결혼식 폭죽 소리와 잔치는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게 결혼의 시작이 아니라 비극의 서막이라는 걸.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 혜진이 죽은 그 아침 마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이 집 앞에서 멈추자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모두들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다. 혜진이 들것에 실려 나오고 온몸에 흰 천이 덮여 있었다. 훈은 뒤따라 나오며 당황한 기색 없이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등을 곧게 펴고 눈빛이 무심했다. 마치 아내를 잃은 게 아니라 집안일을 끝낸 듯. 수지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며 가슴이 터질 듯했다.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누군가 임신 중이라 욕실에서 미끄러진 거라고 했다. 또 누군가 속삭였다. 왜 훈이 아침에 아무도 집에 들이지 않았지? 구급차 올 때야 문을 열었어? 수지는 듣지 않고 동생을 보고 싶었다. 병원 확인으로 그녀는 얼어붙었다. 혜진은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했다. 뱃속의 여아, 4개월 된 태아도 살리지 못했다. 경찰이 현장에 왔을 때 모든 흔적이 지워져 있었다. 욕실에 물 한 방울 남지 않았다. 훈은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 중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두려워서 바로 구급을 불렀다고. 그는 슬퍼 보이려 했지만 칼슘 부족이나 현기증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수지는 훈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며칠 전 혜진이 털어놓았다. 남편이 요즘 차가워요, 언니. 임신한 몸에도 손대지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려요. 밤에 잠든 척하다 보니 누군가와 메시지하고 바로 지워요. 수지는 동생을 진정시키며 임신 중에 남편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이제 늦었다.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다. 훈은 울지 않고 얼굴이 침착했지만 붓지 않았다.
눈빛이 차가웠다. 이웃들은 한숨 지었다. 아내 죽었는데 사람 보내는 얼굴이네. 이웃 박씨가 속삭였다. 흰 천도 안 바꾸고 울부짖지도 않고 밤새 향도 안 피우고 검은 액자 속 혜진 사진만 작은 재단에 놓였다. 사진 속 눈빛은 태아 초음파 후 수진에게 보낸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날 밤 모두 돌아간 후 수진은 재단 앞에 홀로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혜진이 늘 차던 목걸이를 꺼내 재단에 놓았다. 입관할 때 끼우지 못했다. 집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사람 기운이 없어서.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뭔가 잘못됐다.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차갑지 않다. 행복하게 임신한 아내가 그냥 넘어져 죽지 않는다. 사고라면 왜 훈이 경찰을 바로 들이지 않았나? 그날 밤 수진은 작은 수첩에 처음으로 썼다. 동생아, 언니가 찾아줄게. 사고가 아니라고 믿어. 장례는 조용했다. 혜진의 삶처럼 관악기 소리 없이, 친정 쪽 친척 없이 훈 혼자 차가운 얼굴로 주재했다. 마을 사람들은 동정심에 향 피우고 3분 서 있었다. 수진은 아침부터 밤까지 관 옆에 앉아 혜진이 선물한 손수건을 쥐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검은 고급 세단이 골목으로 들어왔다. 먼지가 가라앉기 무섭게 문이 열리고 여자가 내렸다. 키 크고 가볍게 웨이브 친 머리, 회색 한복에 레이스 테두리, 화장 짙은 얼굴. 바로 미연 여사, 경기도 유명 부동산 재벌. 마을 사람들은 신문이나 소문으로만 알던 사람. 그녀는 천천히 걸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손에 흰 국화 화환이 들려있고 금박 글씨로 미연 올림이라고 새겨졌다. 수지는 깜짝 놀라 일어나 미연 여사가 혜진 재단으로 다가오는 걸 봤다. 훈이 집 안에서 나와 놀라지 않고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친한 손님 맞듯. 미연 여사는 화환을 놓고 3번 절한 후 훈에게 돌아서 속삭였지만 주변에 들릴 만큼 컸다. 슬픈 일은 지났으니 정신 바짝 차려. 우리 할 일 많아. 그 말에 수지는 벼락 맞은 듯 했다. 우리 할 일 많아라니? 외부인 미연 여사가 훈을 아들처럼 부르고 장래보다 큰 일이 남았다고? 근처 할머니가 옆사람 소매를 끌며 속삭였다. 왜 미연 여사가 훈을 알아? 둘이 무슨 관계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훈이 그녀 회사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 있대. 나이 차가 큰데 이상하네. 수지는 미연 여사가 떠날 때 막아섰다. 죄송하지만 동생과 얼마나 아시나요? 미연 여사는 돌아보며 피하지 않았다. 만난 적 없어요. 훈 때문에 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한 착한 애예요. 차가운 말이었지만 깊은 뜻이 있었다. 수지는 주먹을 쥐었다. 훈이 미연 여사를 보는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친밀하고 의존적이었다. 그날 밤 방문객이 떠난 후 수지는 혜진의 오래된 핸드폰 메시지를 몰래 뒤졌다. 메시지는 지워졌지만 휴지통에 일부 남아있었다. 낯선 번호. 약속했지. 일 끝나면 다 가질 수 있어. 그 여자는 내 길 막을 자격 없어. 혜진, 누구 얘기야? 메시지가 끊겼지만 충분했다. 일 끝나면이라는 약속. 수지는 모든 게 분명해지지만 더 어두워졌다. 소문은 빨리 퍼졌다. 오후 만에 미연 여사가 혜진 장례에 온 게 시장 화제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누군가 앉아서 참지 못했다. 훈 집에서 4Km이 떨어진 카페 주인 박씨. 박씨는 말 적고 혼자 사는 사람으로 특별 취미가 있었다. 카페 앞에 CCTV 설치하고 마을 낯선 사람을 감시했다. 몇 년 전 낮에 도둑 맞은 후로 세대의 카메라를 달아 카페와 마을길을 지켰다. 훈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난한 마을 청년이 하늘로 솟아 재벌과 결혼했다는데 의심이 들었다. 불안해서 최근 CCTV를 다시 봤다. 그리고 멈칫했다. 혜진 죽기 3일 전 14일 밤 9시경 검은 메르세데스 차가 카페 옆에 멈췄다. 문 열리고 훈이 내려 반대편 문 열어 여자를 부축했다. 미연 여사. 그들은 숨기지 않고 나란히 길 건너 모텔로 들어갔다. 공공 카메라 없는 은밀한 곳. 1시간 후 나오고 미연 여사는 책 넓은 모자 쓰고 훈은 웃으며 차 문 열었다. 차가 떠났다. 박 씨는 얼어붙었다. 그날 흐린 날씨에 비 올까봐 차양 덮었는데
지금 보니 고개 저으며 젊은 놈이 나이든 여자와 밤에 그러고 아내 죽기 직전이네. 다음날 아침 박 씨는 영상 복사본을 수진에게 가져갔다. 수진은 보고 손이 떨렸다. 말 못하고 오랜 의심이 사실로 직격됐다. 혜진 죽기 며칠 전 동생이 울며 전화했다. 언니,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오고 전화 안 받아요. 물어보면 일 바쁘다고 해요. 하지만 느낌이 안 좋아요. 수진은 남자들 경제 압박받을 때 그렇다며 달랬다. 하지만 이제 분명했다. 혼의 불륜 상대는 미연 여사. 수진은 더 참지 못하고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며 혜진 죽음 재수사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부족이라며 영상은 사생활일 뿐 법적 근거 부족이라고 했다. 재수사하려면 구체적 범죄 징후나 친정 쪽 시신 발굴 신청이 필요하다고. 훈 친정에서 그럴 리 없다. 수진은 이를 악물고 돌아왔지만 포기 안 했다. 그날 밤 혜진 집으로 몰래 갔다. 문 잠겼다. 뒤술탈이 넘어 부엌문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집안, 손전등 비추며 뒤졌다. 왜 혜진이 그 작은 욕실에서 죽었나 알고 싶었다. 부엌 찬장 뒤 느슨한 타일 뒤에서 혜진의 작은 일기장을 찾았다. 첫 페이지에 급히 쓴 글, 무서워요. 오늘 남편이 누군가와 무서운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적지 못하지만 나에게 무슨 일 생기면 사고 아니에요. 박 씨에게서 영상 받은 후, 훈과 미연 여사가 모텔 들어가는 장면, 본 수지는 앉아있지 못했다. 피가 끓었다. 그날 밤 마을 잠든 후 혜진 집으로 돌아갔다. 따뜻했던 젊은 부부 집이 이제 소름 끼쳤다. 울타리 넘어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 발소리와 바깥 벌레 소리만 섞였다. 수지는 구체적 찾는 게 아니었지만 직감이 혜진이 뭔가 남겼어. 작아도 진실 드러낼 만큼이라고 말했다. 부엌 아래서 수십 분 뒤적이다. 벽모서리 느슨한 타일을 발견했다. 뺀이 비닐봉지에 쌓인 얇은 일기장, 혜진 거였다. 수지는 몇 페이지 훑으며 가슴이 조여왔다. 혜진은 훈이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멀어진 눈빛과 퉁명스러운 말, 불안한 꿈에 대해 썼다. 특히 남편이 이상한 모텔 영수증 발견하고 전화로 애매한 대화하는 걸 언급했다. 상대 모르지만 훈이 어두운 비밀 숨긴다고 느꼈다. 죽기 가까워질수록 글씨 떨리고 혼란스러웠다. 마지막은 잉크 번진 채 중단됐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일기 쥐고 눈물 흘렸다. 아픔이 아니라 분노로 동생 믿지 못한 자신에 일찍 막지 못한데 바로 경찰에 안 가져갔다.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았다. 훈은 새 아내와 대저택에서 평안히 산다. 미연 여사와 나이차 결혼 뒤에 숨긴 사랑이랑 가면 아래 서둘러 신고하면 증거 지워질 테다. 모든 페이지 사진 찍어 숨기고 익명 소셜미디어 계정 만들어 하나씩 올렸다. 배신당한 아내의 일기라고 불렀다. 처음엔 관심 없었지만 젊은 남편, 40살 많은 재벌 여사, 욕실 사고를 연결지어 올리니 네티즌 주목했다. 많은 이가 훈, 미연 결혼 기사와 혜진 사망 시점 비교했다. 진실이 여론 흔들었다. 어느 밤 수지는 낯선 계정 메시지 받았다. 미연 여사 집에서 일했어요. 많은 걸 알아요. 진실 원하시면 한번 만나요. 짧은 메시지에 수지는 밤새 잠 못 이뤘다. 생각하고 의심하고 두려웠지만 직감이 장난 아니라고 말했다. 위험 감수 안 하면 동생 죽음 진실 못 찾는다. 다음 날 수지는 만나기로 했다. 만남은 미연 저택 4km 떨어진 작은 찻집으로 정했다. 남자가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책 넓은 모자 쓰고 마스크 썼다. 수진 앉아 그는 천천히 벗었다. 나이든 남자, 백발의 야윈 얼굴, 경계 어린 눈, 저는 수명이라고 해요. 미연 여사 집 정원사로 10년 넘게 일했어요. 올해 초 그만뒀어요. 수지는 기다렸다. 수명은 차 한 모금 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훈을 처음 본 건 미연 여사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예요. 잘생기고 말 잘해요. 미연 여사는 나이 들고 외로워요. 처음부터 눈독 들인 걸 알았어요. 수지는 손 쥐었다. 수명은 계속했다. 처음엔 집에서 식사만 했어요. 점점 사무실에 늦게 불려가고 밤늦게 머물렀어요. 밤에 객실에서 잔 적도 봤어요. 수진이 망설이며 아내 살아있을 때잖아요.
맞아요. 혜진 죽은 날 밤 미연 여사가 자정에 전화했어요. 누구랑인지 모르지만 비웃으며 그 여자 길 끝났어. 입 다물면 되라고 했어요. 이틀 후 혜진 사망 소식 들었어요. 수명은 고개 숙였다. 늙어서 안기고 싶었지만 악인이 잘 사는 꼴 못 보겠어요. 영웅 아니에요. 그냥 진실 밝히길 바래요. 필요하면 증인 돼줄게요.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며 소름 돋았다. 후는 불륜뿐 아니라 미연 여사와 함께 혜진을 제거한 계획 세웠을 수 있다. 증거 더 있나요? 수진이 떨며 물었다. 수명은 고개 저었다. 기억뿐이지만 혜진 죽기 전날 밤 저택에 물건 나르던 낯선 남자 알려줄게요. 훈이 데려와서 자정의 뒷문으로 내보냈어요. 그놈이 일 처리한 것 같아요. 수지는 얼어붙었다. 찻집 나서며 두려움과 결의가 섞였다. 집으로 가다 묘지에 들렀다. 새로 쌓은 무덤 앞에 앉아 향그릇에 손 놓았다. 혜진아, 안심해. 언니가 하루도 편히 살지 못하게 할게. 햇살이 대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 차가웠지만 그녀 마음은 더 이상 약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예정대로 치러졌다. 혜진 죽은 지 한 달 조금 넘어서 그날 햇볕이 뜨거웠다. 마을 들판에 매미 소리 가득하고 사람들은 충격적인 결혼식에 대해 끝없이 얘기했다. 누구도 믿기지 않았다. 훈의 모습. 아내 장례 50일 안 됐는데 흰 정장 입고 꽃다발 들고 40살 많은 경기도 재벌 미연 여사 옆에 서서 환히 웃었다. 저택문 아침부터 열렸고 고급차 행렬이 문 앞에 길었다. 앞마당은 5성 호텔처럼 화려했다. 신선한 꽃, 연애 테이블, 대형 스크린에 두 사람, 나이 초월 사랑 여정 비디오 흘렀다. 호화 여행 사진부터 미연 여사가 훈 셔츠 단추 채워주는 장면까지 수지는 철 울타리 밖에서 봤다. 들어갈 수 없고 원치도 않았다. 아는 동생 피와 눈물로 세운 무대. 모든 웃음, 술잔, 축하가 그녀에겐 거짓이었다. 소셜미디어에 진실하는 자 계정이 계속 정보 올렸다. 일기 발췌, CCTV 사진, 훈, 미연 관계 분석 긴 글까지 수십만 공유됐다. 여론들로 갈렸다. 누군가 운명이라 옹호, 누군가 비인간적 거래라고 분노. 특히 지역신문이 진실하는 작을 재게재하며 제목 크게 아내 죽은 지 2달 안 돼 젊은이 재벌 여사와 결혼, 사랑인가 길 닫기인가. 기사 3시간 만에 내려갔지만 인터넷에 퍼졌다. 프리랜서 기자들이 익명 계정에 연락해 정보 요청했다. 후는 태연했다. 미연 여사와 메인 테이블 앉아 인사하고 사진 찍었다. 잘생긴 얼굴에 플래시와 찬사 둘러싸였다. 부동산 회사 손님들이 금수저 사위라 부르며 상실 극복한 용감한 남자라고 한 사람만 일찍 자리를 떴다. 옛 정원사 수명. 그는 주위 둘러보고 수진에게 다가와 종이 한 장 쥐어줬다. 혜진 죽기 전 낯선 배달원 이름과 번호야. 돈 많은 놈들 비밀 처리 전문이래. 수진은 주머니에 넣고 훈을 노려봤. 훈은 미연 여사 손등에 키스하며 색종이 비 내리는 중이었다. 안 웃음, 박음모 드러남. 두 세계 사이에 확실한 건 그들이 자랑하는 행복이 아직 풀 안 난 무덤 위에 세워졌다는 거. 결혼식 사흘 후 수지는 더 침묵안했다. 모든 조각 모아 암울한 그림 완성했다. 훈, 미연 모텔 영상, 혜진 떨리는 일기, 수명 증언, 혜진 죽은 밤, 낯선 남자 정보 모두 한 방향 가리켰다. 훈은 상실 피해자가 아니라 비극 주동자. 수지는 훈을 찾았다. 전화나 메시지 없이 미연 여사와 결혼 후 사는 저택으로 갔다. 저택 불 켜지고 문 살짝 열렸다. 경비원에게 훈 전화네 언니예요. 따로 할 말 있어요라고 망설이더니 안내했다. 놀랍게 훈이 허락했다. 훈은 뒷정원에서 만났다. 가지치기 된 소나무 행렬, 반짝이는 돌의자.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흰 셔츠에 회색 바지, 구두 신고. 잘생긴 얼굴이지만 옛 부드러움 없고 차가운 자신감이었다. 죄를 묻으러 왔나? 훈이 비웃듯 웃었다. 수지는 바로 답안하고 훈 눈 봤다. 혜진 죽었을 때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지. 2달 안 돼 엄마뻘 여자와 결혼. 인간성 잃었어? 훈이 눈썹 치켜들고
돌 의자에 기대다리 꼬았다. 언니, 감정 이해하지만 모욕이네. 아내 잃었어요. 내 나름대로 아팠어요. 누구와 결혼하든 내 권리예요. 동생 죽었다고 평생 수절하나. 살아있을 때 배신했지. 죽기 전날 밤 어디 있었어? 영상 있어. 수지는 CCTV 사진 인쇄본 던졌다. 훈과 미연 여사 모텔 들어가는 사진. 훈은 힐끔 보고 동요 안 했다. 부정 안 해요. 어른들이 사랑하고 같이 있으면 어때? 혜진은 사고로 죽었어요. 경찰 결론 났어요. 법도 안 인정하는 걸 붙잡지 마요. 수지는 막혔지만 훈이 옛 훈이 아니라는 걸 봤다. 누남 남자는 완전히 변했다. 인정 안 해도 돼. 한 말만 하러 왔어. 가만 안 둘게. 내 면상 벗겨낼게. 아무리 오래 걸려도. 훈이 몸 일으키고 눈 차가워졌다. 언니, 내가 바보 아니에요. 소셜에 올린 거 다 언니 짓 알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더 하면 후회할 거예요. 수진이 비웃었다. 명예훼손? 무섭지 않아. 진실은 변호 안 해. 훈이 입꼬리 올리고 가까이 다가왔다. 진실? 혜진 약하고 임신해서 욕실에서 넘어졌어요. 내가 한 거 아무도 안 봤어요. 이제 나 변호사, 권력, 돈 있어요. 언니 뭐 있어? 수진 일어나 손 쥐고 목소리 단단히. 양심 있어. 억울하게 죽은 동생과 시간 있어. 악하게 살면 악이 먼저 삼켜. 기다려봐. 말하고 돌아섰다. 훈은 안 불렀다. 가녀린 등만 봤다. 마음에 약간 불안 싹 텄다. 하지만 웃었다.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다. 그날 훈과의 대치 후 수지는 혼란스레 집으로 왔다. 돈과 권력 가진 놈들이 진실 막는 늪에 빠진 걸 알았다. 하지만 위협받을수록 진실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오후 수명에게서 전화 왔다. 목소리 떨지만 단호. 이 얘기 해야겠어요. 그 둘 결혼 일주일 전일. 수지는 바로 택시 타고 수명 집으로 갔다. 변두리 작은 집, 소박하지만 깨끗. 수명은 차 따르고 담배 피우며 멀리 봤다. 그날 저택 가서 마지막 3개월 임금 받으려 했어요. 문 잠겼지만 안에서 미연 여사와 훈 목소리 들렸어요. 돌아가려다 서 있었어요. 거의 싸우듯 컸어요. 수진 숨 죽였다. 수명은 천천히 무거운 기억처럼 말했다. 미연 여사 말, 내가 공짜로 준 줄 알아? 돈과 명성 걸었어. 너 발목 잡는 놈 없게 확실히 해. 훈 답, 계획대로 했어요. 그 여자 없어졌어요. 더 이상 묶인 거 없어요. 수진 등골 선을. 확실해? 이름 안 불렀어? 하지만 그 여자 얘기인 거 알아요. 미연 여사 추가. 끝났어. 더 말마. 들키면 너 날 끌어들이면 나도 너 죽게 할 수 있어. 수지는 의자 쥐었다. 모호함 아니었다. 계획된 음모, 과거 결속 끊기 암시. 수명은 눈 똑바로. 늙어서 잃을 거 없어요. 증인 필요하면 해요. 하지만 조심해요. 단순하지 않아요. 훈은 연기 잘하고 울 수 있고 언니 가족이라 부르며 언제든 언니를 구덩이로 밀 수 있어요. 수지는 감사하고 혼란과 걱정 속에 돌아왔다. 결혼 전 대화 핵심 얻었고 과거 끊기 암시. 집 가는 길, 진실하는 자 계정 메시지, 권력과 사랑관계, 글5만 공유 넘음. 대형신문 익명 인터뷰 요청. 받을까? 수진 택시 앉아 손 떨었다. 큰 불 지핀 걸 알았다. 불길 높아지면 누구도 점잖은 얼굴 유지 못한다. 이제 개인 일이 아니었다. 언니 고통 아니었. 정의와 돈, 빛과 어둠 싸움. 수진, 평범한 여자가 뇌관이었다. 그날 밤 수진은 거의 안 잤다. 수명말 머릿속 반복됐다. 작은 실수 하나면 혜진 제거처럼 진실 없애려 할 놈들 표적이 될 터. 하지만 그래서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 옛 핸드폰 다시 켰다. 죽은 후 보관한 유품. 데이터 대부분 지워졌지만 이번에 이상한 점 봤다. 주소록에 이름 없는 번호, 끝 4자리 8694, 뒤에 하트 표시, 연인 번호에 붙이는 거. 호기심에 통신사 가서 번호 이력 물었다. 이 번호 주인 정보 알 수 있어요? 직원 고개 저었다. 개인 번호라 주인 아니면 못해요. 정당 사유면 경찰 신청하세요. 협조할게요. 수지는 감사하고 기다리지 않았다. 다른 방법 시도. 전자송금 앱으로 8694 검색. 거래 시 이름 뜨는 거. 놀랍게 이름 김훈, 훈 풀네임. 혜진 남편 수지는 굳었다.
훈은 살아있을 때 메시지 부정했지만 그가 그 심카드 썼고 아내 폰에 하트 붙였다. 혜진 죽은 후 번호 작동 안함, 팩이나 재판매, 수진 계속 파헤쳤다. 현 중점심 번호 대리점 가서 설득하고 번호 보여주니 주인 확인. 혜진 사망 사흘 후 심 팔았어요. 마을 임신부 사망기사 난 후라 기억해요. 판매자 이름 훈, 서명 분명. 서류 아직 있어? 수진 다그쳤다. 주인 뒤적여 거래 복사본 꺼냈다. 김훈 이름, 서명, 신분증 번호. 수진 바로 사진 찍고 공포와 안도 섞였다. 공포는 훈 냉정함에 아내 죽자마자 흔적 지우기. 안도는 법적 증거 얻음. 집 돌아와 혜진 재단 앞 앉아 눈물 흘렸다. 동생아, 찾았어. 그 번호 훈 거고 내 죽음 후 지웠어. 하지만 하늘이 봐줘. 흔적 남겼어. 수진은 서류 복사해 사건 따라온 기자 친구에게 보냈다. 다음날 그 친구가 대형 온라인 신문에 기사, 아내 욕실 사망, 남편 사흘 후 신번호, 판매, 우연인가 증거 은폐인가. 기사, 바이러스처럼 퍼졌다. 네티즌 폭발, 재수사 요구세도 여론 압력 지방정부에 쏟아졌다. 그날 밤 수진 폰 울렸다. 낯선 번호, 짧게, 편히 살고 싶으면 멈춰. 너무 파면 못 올라와. 수진 비웃었다. 그녀가 돌아설 수 없을 만큼 같고 이제 그들이 두려워할 차례. 그날 밤 위험 메시지 후 수진은 다른 사람처럼 안 떨렸다. 울지 않고 떨지 않고 계정 잠그지 않고 숨지 않았다. 조용히 일어나 혜진 재단에 물 한 잔 놓고 속삭였다. 동생아, 그놈들 죽일 만큼 했으면 언니도 살아야 해. 나 위해서가 아니라 내 빛 밝히기 위해. 그날 밤 4페이지 넘는 손편지 썼다. 억울함, 고통, 결의로. 실명 안 하고 피해자 가족이라 칭하고 훈심 판매 서류 복사, CCTV 사진, 수명 증언 녹음 등 모든 증거 첨부. 편지에 누가 범죄라 결론 안 해요. 하지만 혜진 죽음 주변 이상 징후 많아요. 4개월 임신부 욕실 미끄러짐이라지만 남편 사흘 후 심 팔고 흔적 지우고 2달 안 돼 나이 든 여자와 결혼. 조사기관이 나서 시신 발굴하고 사인 밝혀주세요. 한 사람 위해서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한 아이 위해. 편지 2부 인쇄, 한 부 경기도 경찰청, 다른 부 서울중앙신문사의 특급 우편. 위험 대비 모든 것 사진 찍어 3곳 저장. 그중 하나 가장 친한 친구도 모르는 익명 클라우드. 사흘 후 첫 반응, 낯선 번호 전화, 이번엔 숨기지 않음. 경기도 경찰청 형사과 상위 경위예요. 익명 편지와 증거 받았어요. 직접 만나 확인 도와줄 수 있어요? 수진 놀랐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언제, 어디? 다음날 아침 경찰청 본부로 정함. 수진 제시간, 도착. 모든 원본 서류와 준비한 USB 들고. 상위 경위, 젊지만 침착한 남자 존중하며 맞았다. 이게 사실이면 조직적 살인일 수 있어요. 수진 고개 끄덕이며 눈 단단. 변호사 아니지만 죽은 사람 언니예요. 억울하게 못 봐요. 상위 경위 잠시 침묵 후, 지금부터 모든 정보 비밀, 더 공개 마세요. 은밀히 재수사할게요. 범인 있으면 못 빠져나가요. 수진 고개 끄덕. 몇 주 긴장 후 처음으로 마음 가벼웠다. 경찰청 밖 하늘 흐리고 이슬비 내렸다. 먼지 씻듯. 싸움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혼자 아니었다. 결혼 한 달 안 돼 미연 저택 분위기 무거워졌다. 축하 연애 줄고 사업 친구 방문 적어졌다. 겉으론 깔끔하지만 미연과 훈 관계 금 같다. 처음엔 훈 부드럽고 배려했지만 남편 되고 상속명단 들어가자 변했다. 달콤한 말 없고 눈빛 애정 없고 침묵하다 냉담해졌다. 훈은 미연 사무실에서 몇 시간 앉아 장부 뒤졌고 재무 서류 봤다. 허락 없이 집사 할아버지가 조언하니 훈이 쏘아댔다. 미연 여사 남편인데 이 저택 나중에 낼 거야. 당신이 뭔데? 미연은 처음엔 젊어서 적응 못한다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이 남자가 단순 사랑 아니고 처음 눈독 들일 때 순진한 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어느 밤 훈술 취해 늦게 들어와 얼굴 붉히고 신발 차고 소리쳤다. 여보 어디야? 나 남편이야. 하인 아니야. 먹고 싶으면 가져다 줘. 미연 방에서 나와 침착히
취했네. 들어가 쉬어. 하지만 훈 안 들었다. 손가락 가리키며 안 해버리고 다 포기하고 따라왔어. 나 목티 취급하나? 나 다 알아. 내가 이별면 나 혼자 감방 안 가. 미연 처음 물러섰다. 짐승과 사는 걸 알았다. 사람 아닌 훈이 장난 아니라는 걸 더 잘 알았다. 미연은 훈에게 사업 어둠과 해진 장애물 제거 계획 너무 많이 알려줬다. 며칠 후 미연은 금고 잠그고 비번 바꾸고 훈의 위임장 회수했다. 비서 서울지사에서 불러오고 경비팀 새로 바꿨다. 집, 안 분위기 팽팽했다. 훈 느꼈지만 말 안 하고 눈개슴 칠해하고 웃음 비뚤어졌다. 어느 밤 미연 사무실 들어가니 컴퓨터 뒤집혀 있고 화면에 검색 기록, 아내 재산 합법 탈취 방법, 주인 동의 없이 토지 양도. 미연은 공포의 기술자 불러 확인하니 이틀 전 USB로 추적 소프트웨어 설치됐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불러 유언장 다시 써 훈 이름 뺐다. 하지만 훈가만 안 둘 거 알았다. 그날 밤 불 끄고 자려할 때 문틈으로 작은 종이 밀려 들어왔다. 4글자, 같이 침몰하자. 미연 몇 시간 앉아 손 떨었다. 죽음 두려움 아니고 드러남 두려움. 진실 나오면 사업 망하고 자신도 감옥 피 못한다. 차가운 방에서 처음으로 자신 무덤 팠나 생각했다. 4월 아침 일찍 마을 안개 속에 파란 번호판 차가 해진 훈 옛집 앞에 조용히 섰다. 녹슨 문 잠기고 기와 먼지와 이끼, 벽얼룩. 젊은 부부 웃음 있던 곳 이제 고요하고 소름. 세 남자 민간 복장 내려 앞장선 상위 경위, 피해자 가족 단서 파일 두껍게 들고 소란 없이 은밀히. 현장 검사 영장 들고 집문 열었다. 나무문 삐걱, 곰팡이와 먼지 냄새. 남은 건 낡은 나무 테이블 의자, 다리 부러진 침대, 해진 발견된 욕실. 상희경이 천천히 그쪽 갔다. 눈이 타일 하나하나. 배관에 멎었다. 욕실 3피밀이 안 되고 창 없고 거친 타일 바닥 미끄러지기 어렵다. 기술자가 스캐너 들고 벽 균열에서 모서리까지 검사. 수진 단서 편지 지목한 곳. 1시간 후 기술자 속삭임. 경희님, 여기 청소 흔적. 교묘하지만 가벼운 산성 화학제 남았어요. 혈액이나 생체액 지우는 데 쓰는 거. 상위 경위 멈칫. 샘플 채취 지시하고 침실로 갔다. 콘센트 분해됐지만 뒤전선 꼬임 이상. 옆에 손톱 자국처럼 긴 긁힘. 물체 끌린 의심. 법의학팀이 올 거야. 집 봉인해. 상위 경위 단호. 돌아가며 수진 전화. 상세 못 말해요. 하지만 맞았어요. 죽음 단순 안 해요. 수진 거의 울며 폰 쥐었다. 재수사하는 거예요? 형사로. 그날 밤 혜진향 피울 때 수진은 더 이상 무력 안 했다. 향 하나 피우고 등을 곧게 뒤사진 봤다. 여전한 부드러운 눈, 미완 꿈. 같은 시각 몇 킬로미터 떨어진 호화저택에서 미연 여사 낯선 전화 받았다. 경찰청이에요. 옛 사건 관련 정보 확인 위해 본부 오세요. 미연 멍해지고 끊고 몇 시간 앉았다. 문 밖 훈 음악 듣고 와인 마시는 중. 그가 알 리 없지만 그가 닫은 문 천천히 열리고 뒤에 비치지만 악인에겐 판결이었다. 재수사 사흘 후 표면 조용했다. 훈은 여전히 고급차 몰고 파트너 만나. 미연 여사 후원 젊은 프로젝트 디렉터 행세. 미연은 웃고 자선 사진 찍어 신문에. 하지만 다른 곳에서 진실 드러났다. 현장 재검사 중 상위 경위는 훈집 주변 CCTV 확대 검사 결정. 대부분 집 없거나 고장. 하지만 훈집 2집 떨어진 박씨 수리점. 한 달 전 데이터 보관. 데이터 14일 밤에서 15일 새벽 추출. 혜진 사망밤. 처음 이상 없지만 새벽 1시 17분. 골목 끝에서 그림자. 야구모자, 마스크, 덩치 크고 어두운 코트. 주위 안 보고 빠르게 훈집 방향. 15분 후 반대 방향 돌아. 영상서 왼손 검은 천 가방 부풀고 구부정하게 피하며 20분 안 됐지만 훈이 자고 있었다는 시간. 수진 영상 보고 멍했다. 수명 증언 떠올렸다. 훈이 저택에 낯선 남자 데려 일 처리라고. 이제 영상 확인. 그놈 혜진 죽은 밤 현장 근처 출연. 유일하게 고용할 수 있는 건 훈. 그날 경찰 영상 복사해 분석팀 보냈다. 걸음걸이, 발자국, 키, 왼손목 작은 흉터. 모두 확대 분석.
범죄 기록 비교. 이틀 후 신원. 타분할. 상해죄 전과. 건달 출신 후 처리 프리랜서. 특히 HAO 혜진 죽음 이틀 후 미연 저택 출입 CCTV. 모두 소름 끼치게 맞음. 상희경이 망설임 없이 HAO 소환령. 동시에 수진 기자 친구 소식. 미연 재산 변동 감시령. 3월 이후 토지 부동산 거래 은밀 검사. 수진 말 안 하고 혜진 묘환자 동생이 임신 중 뜬 손수건 쥐었다. 눈먼 곳. 진실 죽지 않고 때 기다려 일어난다. 혜진 남긴 모든 게 돌아오듯 4월 중순 관련 확인 후 조사기관 가장 중요한 단계. 혜진묘 발굴. 2차 부검. 명령 비밀 발행. 외부 유출 피해 증거 보호. 그 아침 묘지고요. 혜진묘 주위 임시 울타리. 주민들 호기심에 수십 미터 떨어짐. 수진 법의학팀 옆 서고. 손 떨지만 눈 단단. 마지막으로 묘 원형 볼 거지만 이관 뚜껑 열어야 몇 달 찾던 진실 만질 수 있다. 2시간 넘게 관 조심스레 올렸다. 1010자 모두 엄수. 법의학 전문가, 머리와 목 검사, 강한 충격 의심 부위. 그리고 시신 가슴 사이, 1002겹 사이 이상 물체, 베이지 손수건, 붉은 무늬 정교자수 테두리. 시장 물건 아니고 부유층이나 사업가 맞춤. 전문가들 멈칫. 수진 충격. 고개 저으며 동생 이런 거 안 썼어요. 돈 없고 이런 사치품 산 적 없어요. 손수건 봉인 봉투 넣고 즉시 감정. 하루 후 결과 모두 경악. 손수건의 훈과 여자 DNA 바로 미연 여사. 게다가 마른 마취제 흔적 테두리. 현기증 유발약, 의료용 엄격 통제. 질문. 관에 어떻게? 유일 가능. 혜진 살아있거나 죽은 직후 입관 전. 하지만 장례 급하고 훈주도 훈밖에 못함. 수진 통보받고 얼어붙었다. 장례날 훈이 외가 쪽 시신 접근 금지. 관 씌우기까지 훈이다. 당시 슬픔에 직접 하려 한다 생각. 지금 보니 증거 숨기기 교묘 연극. 상희경이 그날 사건 파일 검사원 보내고 조직적 살인 조사 제안. 독립조사팀 구성. 연결 고리 맞춤. 훈과 미연 혜진 죽기 전 불륜. 죽음 후 결혼. 죽은 밤 집 출입. 하우 전과와 저택 출연. 이제 시신에 DNA 약든 손수건. 우연 아니었다. 계획, 음모, 범죄. 그날 밤 수진 작은 방 홀로 앉아 창밖 비 내리고 손에 손수건 감정 복사본. 냄새 피 없지만 가슴에 올린 어떤 돌보다 무거웠다. 눈 감고 속삭임. 혜진아, 언니 곧 해. 네, 억울함 풀릴 거야. 동생아. 작은 손수건. 하찮아 보이던 게 폭탄돼 미연 세운 모든 걸 위협. 재산, 명성, 광채, 40년 위선 가면. 감정 결과 밤. 미연 업계 친구 전화. 낮은 목소리 단호. 재산 감시령. 검사원 3월 이후 거래 은밀 검사. 어디 관여됐는지 모르지만 문제면 정리해. 미연 끊고 등의 식은땀. 손수건 하나가 이렇게 멀리 갈 줄 몰랐다. 옛날 혜진 가슴에 던진 역사적 작별 생각했는데 이제 비난 돌아왔다. 자만과 오만이 치명 실수 놓쳤다. 그날 밤 앉았다. 아침 계단 내려가니 훈 소파 앉아 다리 꼬고 커피 들고 태연. 하지만 그는 안다. 오늘 뉴스 봤어? 훈 눈폰에 붙이며 그의 묘 발굴했대. 대대적 검사도 같이. 미연 손 무의식 테이블 쥐고 멈칫. 뭐 찾았어? 훈 올려다보며 반조롱 반위협. 작년 내 맞춤 붉은 꽃 자수. 손수건. 주주 미팅 때 쓰던 거. 미연 몸 차가워지듯 가슴에 얼음. 어디서 왔는지 몰라. 난 안 놔. 나야. 훈 끊으며 차갑게. 사무실에서 보고 그의 셔츠에 넣었어. 그놈이 멈췄다. 아내도 둘 다 안다. 그 말 범죄 확인. 하지만 미연 공포는 훈 말투. 태연 무감정. 계획 작은 부분처럼. 미연 물러서며 손의자. 진정하려. 미쳤어. 날 끌어들이면 가만 안 둬. 훈 비웃고 일어나다가 우리 둘 다 후퇴 없어. 메시지, 녹음, 서류로 네가 주모자 증명할 수 있어. 내 뭐 있어? 명성? 돈? 업계 친구들이 지금 구할까? 미연 또 물러. 주모자 아니야. 그 애 없으면 쉽다고 말한 거지. 하라고 안 했어.
하지만 내가 할 줄 알았고 훈 얼굴에 대고 막지 않았어. 앉아서 봤어. 공범이야. 침묵 무거운 돌처럼 방 눌렀다. 잠시 후 훈 귓가 속삭임. 내가 떨어지면 너도 못 살아. 같이 살거나 같이 죽거나 말하고 나갔다. 미연 동상처럼 섰다. 그날 변호사 불러 일부 재산 싱가포르 친척 양도 준비. 하지만 변호사 거부. 재산 감시 중. 지금 옮기면 증거 은폐죄. 못해요. 문 닫혔다. 인생 처음 미연. 돈과 권력 정점안던 여자 벽에 몰렸다. 믿을 사람 없고 보호자 없고 탈출구 없음. 최악. 가장 깊은 비밀 쥔놈 집안에서 자고 먹지만 언제든 등 찌를 준비. 훈과 소파 대치 후 미연 자신 아니었다. 밖엔 웃고 화장 짓게 저택 나서 파트너 미팅하고 결정 내렸다. 하지만 문 닫히면 40피년이 넘는 침실에 홀로 고독, 무력, 공포 가득. 상계 수십 년 후 처음 통제 못할 놈 손에 떨어졌. 적 아니고 주주 아니고 소나기 쥔 줄 알던 남자 훈. 그날 말 하나하나 바늘처럼 뇌찔렀다. 내 주모야. 앉아서 내가 하게 했어. 내가 떨어지면 너도 못 살아. 그는 맞다. 그가 말하면 못 피함. 하지만 이렇게 살면 곧 배신의 목숨 구할 거 알았다. 손에 비밀 타이또. 그녀 손엔 늦은 후회와 커지는 공포뿐. 그날 밤 미연 화장대 서랍 열고 작은 상자 꺼냈다. 옛 보석 아니고 고급 미니 녹음기. 대기업 이사회 때 친구 선물. 쓸모없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희망. 화장지 상자에 숨겨 책방 테이블에 놓았다. 훈 자주 가서 재무서류 보고 전화. 가장 방심할 곳. 사흘 후 훈 나타났다. 예상대로 미연 낮잠 척할 때 사무실 들어. 서랍 뒤졌고 서류 보고 폰 꺼내 통화. 미연은 주머니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녹음기 연결해 모든 말 들었다. 걱정 마. 늙은이 아직 안 움직여. 재산 아직 안 옮겼지만 토지 등기 3장 챙겼어. 한 달만 더 빠져나갈게. 그 수진년 아직 소란 피우네. 하지만 방법 있어. 미연이 막으면 다 불어. 혜진 죽인 건 미연 말 따랐지. 내가 주도 아니야. 그 일 끝나고 돈 들어오고 이제 주식 넘기면 완벽. 말마다 미연 명성관 뚜껑모처럼. 그날 밤은 나간 후 미연 홀로 앉아 손 떨며 USB 백업. 분마다 운명문 두드림. 다음날 회사 안 가고 변호사나 조수 아닌 상위경이 만났다. 변두리 카페. 눈에 안 띄는 곳. 무슨 자격으로 왔나? 미연 목소리 쉰. 너무 증인이든 공범 협조든 선택해요. 상위경이 침착. 미연 USB 봉투 놓았다. 이게 다예요. 구해주면 구하고 안 되면 책임질게. 하지만 그놈 하루도 편히 못 살아. 상위경이 받아들고 눈 빛났다. 마지막 조각. 부정 못할 생생한 자백. 그날 밤은 저택 거실 앉아 와인 마시는데 미연 문 옆 서서 오래 봤다. 훈아, 알아? 악하게 살면 갚음 받는다고. 훈 비웃고 안 돌아봤다. 지겹게 들었어. 아직 살아있네. 미연 가볍게 고개. 하지만 악한 놈, 가장 악한 건 죽이는 놈 아니고 돌아설 용기 있는 놈. 훈 올려다봤지만 늦었다. 다음 날 아침 경기도 안개, 기란산. 미연 저택문 살짝 열렸지만 높은 담 뒤 폭풍 준비. 7시 15분 파란 번호판 차 행렬 소란 없이 저택 옆숲 뒤에 섰다. 민간 복장 경찰 여러 방향 접근. 상위 경위 직접 지휘. 손에 기문 긴급 체포령. 조직적 살인죄. 7시 32분은 침실 내려 거실 오며 머리 젖고 커피 들 때 저택 문 열림. 김훈씨. 민간 복장 남자다가 뭐예요? 훈 올려다보며 멈칫. 경기도 경찰청 형사예요. 옛 사건 조사위에 따라오세요. 체포령이에요. 훈 멈칫. 커피컵 바닥 떨어져 산산조각. 잘못 잡았어요. 난 안 했어요. 증거 다 있어요. 변호사 올 때까지 침묵하세요. 상위경이 말했다. 훈 계단 쪽 돌아달리려 했지만 뒤 두 남자 막음. 찬수갑 손목 채워지며 절망소리. 권리 없어. 함정이었어. 다 고소할게. 끌려나가며 2층 올려다봤다. 미연 발코니 서서 난간 쥐고. 눈 마주쳤지만 말 없고 미연 눈 차갑게 베듯. 경찰청에서 훈 처음 완강부정. 하지만 조사원 증거 하나씩. 이웃 CCTV HAO 영상. 혜진 죽음 사흘 후 심판매 서류.
DNA 손수건 사진, 마지막 사무실 녹음 자백. 훈 눈 오만해서 절망으로 결국 책상 엎드려 미연 여사 말 따랐어요. 그 여자 없애려 했고 내가 도왔어요. 하지만 미연이 직접 녹음 제출한 줄 몰랐다. 미연 취조해서 피하지 않았. 내 잘못 막지 않고 질투와 권력이 도덕 가렸어요. 직접 손 안 댔어요. 실행은 훈, 계획 세부도 훈. 머리 숙이고 조사원 앞에서 목소리 쉰. 모든 처벌받을게. 죽은 자의 진실 돌려주기만. 그날 밤 수진 묘지서 혜진 묘 정리 중. 기자 친구 메시지. 훈과 미연 체포. 구금 조사. 내일 대형 뉴스. 네가 해냈어. 수진 안 울었다. 묘에 손 놓고 떨며. 훈 잡혔어. 내 죽음 밀친 놈들 하나씩 머리 숙였어. 바람 불고 낙엽 사각. 어딘가 혜진 웃을 거. 취조실 고요. 테이블에 10페이지 넘는 타이핑 자백서. 훈 환자 손깍지 끼고 오만 흔적 없고 피곤과 탁한 눈뿐. 상위 경위 마지막 페이지 넘기며 훈 봤다. 이 자백 모두 사실 확인? 훈 고개 끄덕이며 숨 내쉬며. 네, 더 안 부정해요. 이제 뭐 지킬 게 있어? 범죄 본질 드러났다. 훈 자백에 1년 전 미연 저택공사 보조로 만남 시작. 부유 외로운 여자, 젊고 매력 남자. 처음 농담 플러팅, 개인 커피, 비밀 데이트. 훈 말했다. 그녀는 내 젊음 봤고 나는 인생 바꿀 길 봤어요. 관계 깊어지다. 혜진 임신 3개월 때 미연 불편 드러내. 메시지로 결단 촉구, 미래 명확히. 싸움 중 미연 실수로 그 여자 살아있으면 네가 갇혀. 없으면 쉽지라고. 그 말 화풀이지만 훈 머리에 뿌리. 훈이 계획 세움. 혜진 차갑게 대하고 피하고 정신 압박 줬어요. 약해지길 바랐지만 참고 언니 전화하고 내가 변할 거 믿었어요. 훈 계획 거기 안 멈췄다. HAO 찾아. 공사가치 한 처리 전문 4천만 원에. HAO 현장 사고처럼 꾸미기 동의. 직접 흔적 안 남기기. 14일 밤 훈 혜진 잠든 확신 후 우유에 마취제 타고 HAO 뒷문으로 부름. HAO 혜진 밀어 욕실 벽에 세게 부딪힘. 미리 물건 놓아 방향 돌리기. 내가 현장 청소, 피 지우기, 흔적 없애기, 구급 부르기 척. 모든 게 완벽 냉정. 사흘 후 훈미연 연락 심판매. 일주일 후 휴가로 휴식. 한 달 후 결혼. 결혼식서 훈 절친에게 이제 보조 아니야. 여사 남편, 평생 걱정 없어. 조사원들 노련해도 소름. 23살. 아내와 뱃속아이 있지만 돈 위에 파괴. 하지만 놀랍게 자백 마지막 훈 완강. 내가 했지만 미연 다 알았어. 그녀 암시 없었으면 안 생각했어. 그녀 손 안 더럽혔지만 말과 행동이 날 밀었어. 상위 경위 증거 물으니 훈쓰게 웃음 더 없어. 하지만 그녀 사는 방식 몇 달 침묵 보면 알아. 몰리지 않았으면 절대 인정 안 해. 같은 시각 미연 구치소서 성실협조 단서. 주모 아니지만 계획 미리 알고 침묵, 공범 간접 인정. 모두 분명. 살인자 훈, 조건 조성, 도운 미연. 죽은 건 순한 여자와 태어나지 못한 생명. 1심 재판 6월 아침 경기도 법원. 수백 주민과 전국 언론 주목. 법원마당 사람들 밀치며 수군. 모두 인생 바꾼 사위라 칭송받던 놈. 나이 초월 사랑 신문 오른 놈. 이제 모가에 앉아 임신 아내 살해죄로 보는 눈. 안방서 수진 앞줄 앉아 혜진 임신 중 뜬 손수건 쥐고 울지 않고 소리 안 지르고 붉은 눈으로 모가 두 놈 불태우듯. 훈 처남편과 미연 부동산 제국 쥔 여자. 한결 범죄 모두 드러냄. 검사 40분 넘게 기소장 읽음. 훈 주동 계획. 약으로 혜진 마취하고 HAO 고용 욕실 넘어짐 현장 꾸밈. 미연 직접 안 했지만 암시, 장려, 조건 주고 계획 알면서 막지 않고 재정 지원, 후 공개 결혼으로 관계 합법화. 동기훈 아내 아이진 벗고 미연과 결혼해 인생 바꿈. 미연 장애물 제거 불륜합법화. 권력 주기. 훈 마지막 말 묻자 고개 숙이고 작게 잘못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후회하지만 늦었어요. 미연, 옛 위풍 여자, 머리 희고 얼굴 창백. 한마디. 매일 밤 시달려요. 용서 안 구해요. 죽은 자 영혼 편안히만. 판결 선고, 김훈.
조직적 특수 중범죄 살인, 피해자 임신으로 사형, 미연 여사, 범죄 은폐와 중범죄 미고발로 20년 징역, 방청중 고요, 판결 익히자 수군 시작, 당연해, 하늘 눈 있어, 누군가 수진 봐, 눈물 글썽, 머리 숙인 대신 감사처럼, 수진 고요, 하해 없고, 고통 풀림, 위바 하늘에 눈 보내듯, 봤지, 혜진아, 정이 있어, 악인 악보, 재판 후 기사 제목 한 목숨, 태어나지 못한 아이, 악인 피 묻은 인생 바꿈 공유 폭발, 사건 사회 경종, 도덕 타락, 겉드정 뒤자닌, 특히 수진, 두 자매 옛집 돌아와 혜진 요리하고 뜬 자리서 손수건 뜨고 평안 꿈꾸던 작은 구석 모녀 추모 공간 만들고 날향 피우며 얘기. 기자 친구에게 내가 대단한 거 아니야. 불공평 참지 못할 뿐. 내가 안 하면 누가. 재판 3년 후 마을 소란 끝. 미연 저택. 이제 사람들 기억 힘이. 문록 쓸고 있기. 계단 먼지. 아무도 안 오고 안 봄. 수천 비미집 바람과 밤소리뿐. 훈 사형 집행 조용히. 친척 방문 없이. 마지막 날 수진에게 편지. 용서 안 구하고 다음 생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착한 남편. 태어나지 못한 작은 생명 앞 두려워하는 아빠 되고 싶어. 수진 읽고 혜진묘 앞서 불태움. 안 남김. 회계 필요 없고 동생 평안 필요. 미연 20년형 북경기 여자교도소 수감. 태도 좋고 개조 적극이라지만 무거운 일 선택, 청소, 채소밭, 구역 설거지. 여 간부 물음. 늙으신데 힘 약해 가벼운 일 신청해요. 고개 저으며 천천히. 한 목숨 빚졌어요. 힘든 일 하면 그 아이 꿈 안 봐요. 매달 노동비, 일부 익명기부, 가정폭력, 호러머니 펀드. 보낸 사람 모르지만 수진만 안다. 수진 서울로 이사, 30회 법학 공부, 여성아동법률지원센터, 자원봉사, 사무실 작은 판에 아무도 잊히지 않고 고통 영원히 묻히지 않아. 매년 혜진 제사날 고향 내려 묘 옆 앉아 흰 국화 놓고 한 일 얘기. 동생아, 언니 일어났어. 더 안 무서워. 네가 없어도 네가 언니 제대로 사는 이유야. 이야기 끝나지만 여운 남아. 악 선택해 광채 바꾼 놈들 양심 판결처럼. 이 이야기 돈과 사랑 요소 충격 살인뿐 아니라 현대 삶 도덕 경종, 화려 명성과 돈 뒤 작아 보이는 혜진 수진 같은 사람들이 정의빛 비추는 거. 범죄대가 있고 악압 침묵은 악 돕기.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강해 공정 지킬 때. 수진 영웅 아니지만 포기 안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공정하고 착한 사회 희망.